나도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돈 공부를 좀 꼭 해야겠는데 도대체 뭐부터 시작을 해야 하지? 금리, 환율, 채권, 거시경제, 국제정세, 국가정책, 산업분석, 기업분석 너무 광범위하잖아. 게다가 쉽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막연하고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본주의란 무엇인지, 자본주의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유리한지, 돈이란 무엇인지, 돈의 흐름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나아가 돈은 어떻게 해야 많이 벌 수 있는지, 이런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책 6권을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 재산을 주식과 사기로 거의 날렸었습니다. 오랜 기간 자책하고 후회하며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근데 만회하려고 하면 할수록 판단력은 흐려지고 시행착오를 더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정말 수백 수천 번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직장 월급보다 돈을 많이 벌고 불릴 수 있을까? 밥 먹을 때도 씻을 때도 걸으면서도 자기 직전까지도 생각했어요. 일단 돈 버는 법과 부자들의 가치관, 사고방식에 관한 책부터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2년도 채 안 돼서 직장에서 받던 월급의 5배까지도 벌어봤죠. 매달 그렇게 벌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건 실행으로 옮기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까막눈에 귀머거리로 살아왔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돈 버는 법과 경제를 모르는 건 농경 시대를 살면서 농사 짓는 법을 모르는 것과 완전히 똑같구나. 그리고 노동소득이 아닌 스스로 가치를 창출해 돈 버는 법을 익히고 투자로 자본소득을 만드는 건 필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적어도 저는 노후에 비참해지고 싶지 않았고, 적어도 저는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고, 적어도 저는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100%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더 노력해서? 아닙니다. 노력한답시고 내 힘으로만, 내 머리로만 부딪히고 있다면 계속 손해보며 시간 낭비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거인들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를 이용해야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값진 걸 우리는 책을 통해 손쉽게 얻어낼 수 있죠. 그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점점 높아진다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것과 같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들을 반복해서 읽고 수용해보세요. 관점이 꽤 확장되실 거예요. 더 나아가 실행으로 옮긴다면 기본기는 정말 탄탄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한 권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 책은 EBS 자본주의입니다. 참 유명한 책이죠.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는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약 1천여 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하며 답을 찾고자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자본주의에 대해 묻고 들은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 감사한 책이죠. 또 감사한 것은 책과 똑같은 내용이 유튜브에 5부작으로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책 읽기 힘들거나 책 읽기 전에 감을 잡기에 정말 좋아요. 저는 3번 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도 희망이 커지기보다 절망이 깊어지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나는 쉬지 않고 일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지? 이런 한탄 섞인 질문에 대한 답을 덜 노력해서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별개로 인플레이션이나 국제정세, 정책 때문에 힘든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IMF 때 회사 부도나고 길거리로 내몰린 게 덜 노력해서가 아니듯이요. 이렇듯 자본주의의 원리도 모른 채 무턱대고 열심히만 살면 앞이 계속 깜깜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카메라 줌인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줌아웃도 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 의미로 이 책은 자본주의의 진실과 원리를 알려주는 책인데요. 자본주의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야 나와 가족의 미래를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은 2번, 3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소개할 책은 부의 인문학입니다. 경제는 의외로 인문학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니, 경제학 자체가 철학, 인문학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도 경제를 아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누가 이익을 보는 구조인가, 이걸 볼 줄 안다면 돈의 흐름이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한 인문학적 관점으로 부의 인문학에는 실전 투자와 연결해 돈을 버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는 인문학, 경제학, 철학의 거장들, 즉 거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줘요. 본인 또한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깨달은 걸로 종잣돈 500만원으로 시작해 50억 원으로 불리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잃고 다시 한번 재기하는데 성공했다고 하죠.
저는 이 책을 3년 전에 읽고 올해 한 번 더 읽었는데 여전히 좋은 책이라 느껴지더라고요. 책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력뿐 아니라 투자의 법칙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고 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시행착오들을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책은 부의 시나리오인데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큰 흐름을 꿰차고 있어야 한다고 하죠. 큰 맥락은 모른 채 지엽적인 것에만 매여 있다면 쓰나미가 오고 있는데 해변에서 모래알 새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맥락의 이해가 전략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의 시나리오는 성장과 물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로 거시경제를 상당히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습니다. 게다가 주제마다 사파도 들어있고 이야기하듯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더 좋아요. 책의 리뷰를 보면 경린이, 재린이들도 이해가 쏙쏙되고 기초가 잘 쌓인다는 걸 보니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 듯 합니다. 금리와 환율, 채권, 글로벌 경제환경, 성장과 물가에 따른 부의 시나리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경제의 맥락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추천 책은 1%를 읽는 힘입니다. 이 책은 진짜 저 혼자 몰래 보고 싶은 책인데요. 하필 베스트셀러 1위를 하며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쫙 깔아주는 고마운 책이에요. 메르라는 필명으로 블로그 활동하시는 분이 쓰셨고요. 삼성그룹과 제너럴 일렉트릭 등 글로벌 기업에서 각종 금융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강구하는 위험관리 전문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금융사 4곳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며 투융자를 최종 검토하고 승인한 경험도 있다고 하죠. 기업 경영자들 역시 메르님의 예측과 통찰에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1%를 읽는 힘을 하루에 한 주제씩 매일 읽고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돌고 돌아서 써주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책 내용도 블로그 내용도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라 생각해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직접 찾아가면서 학습하고 맥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짚어가며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을 읽다 보면 정말이지 그 통찰력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사건들이 다 따로따로인 줄 알았더니 쫙 하나로 연결되어서 글이 딱 쓰여 있거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생각나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다 꿰뚫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메르님의 압도적인 경험과 지식, 통찰력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이번엔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책들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먼저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라는 책을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의 저자는 제가 정말 찐으로 좋아하는 마케터이자 컨설턴트입니다. 간다 마사노리라는 작가인데요. 일본 최고의 마케터죠. 이분이 쓴 책 중에는 비상식적 성공 법칙이라는 책이 많이 유명한데요. 저는 그 책도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간다 마사노리는 예산도 없고 직원도 없고 상품도 없는 상황에서 2년 만에 연매출 80억 원 규모로 성장시킨 이력이 있어요. 그것도 1995년의 말이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꿔라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해봅니다. 이 책은 한때 중고 가격이 50만 원을 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읽고 실천하면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본인이 직접 소개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상황과 여건, 시기가 다 다르고 나라가 다른데도 실용적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건 결국 인간의 마음, 기본적인 감정을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이 책의 속편으로 감정 마케팅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법이라는 책도 출간되었는데 두 권 모두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레버리지라는 책을 소개해 볼게요. 이 책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레버리지란 지렛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나에게 충분히 긴 지렛대를 준다면 나는 지구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요.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여도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건 부자가 되는 공식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이 질문 이전에 전제되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돈과 시간을 벌어다주는 시스템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죠. 만약 이게 없이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어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이용하고 있나, 당하고 있나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를 이 책을 통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레버리지를 통해 직장에서 받았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쓰게 되었으니까요. 지금까지 6권의 책을 추천드렸는데요. 내공과 통찰력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고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복기도 해가면서 내 안의 판단 근거들을 차곡차곡 누적해야 하죠. 돈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몇 단계를 더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죠. 우리는 전체를 알면서 부분을 알고 부분을 알면서 전체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연결지어서 본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같은 정보를 접해도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점, 이걸 만드는 게 내공이고 통찰력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고수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많이 보고 익혀야 한다고. 금융 공부는 왕도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달에 배우는 데만 보통 20-30만 원을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멤버십을 시작하면서 제가 공부하는 걸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제 스스로 복습도 하고 부족한 걸 서로 채워주자는 취지로 운영해보고자 해요. 함께 공부해보실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이 풍요로워지시길 기원하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 들고 찾아뵐게요. 이상 어치버였습니다.